전원주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의 빈곤한 시절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쟁으로 인해 개성의 인삼농장을 잃고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했다. 혼란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시절도, 단지 목소리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거부당하던 시절도 없었습니다. 전원주에게 가장 큰 아픔은 2013년 폐암과의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임진호 씨의 죽음이었다. 이러한 상실은 그녀의 일상생활에 공허함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결코 치유되지 않는 감정적 상처도 남겼습니다. 임진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전원주는 매일 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웃어주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가 희미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거기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던 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느낀 모든 것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인터뷰에서 그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눈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만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임진호는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오래된 물건이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여 그녀가 직장에서 성공할 때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해온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그녀가 슬퍼한 것은 그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전원주는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늘 믿었고, 매 식사와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사랑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침묵은 벗어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85세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종종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넘기며 그가 정말로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 고통은 그녀가 겪어왔던 어떤 어려움보다 더 컸다. 그것은 상실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운명 앞에서의 무력감이었기 때문이다. 전원주는 1960년 CBS 선구 공개 오디션 5차에 합격하면서 연예계에 입문했다. 한때 부유했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그녀는 제대로 된 교육적 배경도 없고 친척의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깊고 강력하며 감정이 넘치는 독특한 목소리와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라디오 전파를 통해 수백 개의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명성우에서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내심 덕분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 라디오의 전성기였고, 전원주는 빠르게 빛나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붉은 스카프와 산의 메아리와 같은 인기 라디오 드라마에서 목소리를 빌려 사랑, 비극,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청중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때문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녹음을 해서 목소리가 쉰 채로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있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역할이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헌신 덕분에 그녀는 명성을 얻었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 결과 그녀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성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전원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어머니, 이웃, 강한 여성 캐릭터 등 조연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전환점은
1990년대에 TV 코미디 쇼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크고 밝은 웃음소리와 재치 있는 말투로 청중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그 웃음은 그녀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삶의 압박을 극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슬픈 날을 잊기 위해 큰 소리로 웃고 관객들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쇼를 통해 그녀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출했고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의 인생 행로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1960년대 초반 그녀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고 부드럽지 않다는 이유로 중요한 역할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거절로 그녀는 위기에 빠졌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는 녹음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연습하며 각 캐릭터에 맞게 목소리를 조절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영화계에 도전했지만 또 다른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첫 영화는 진심을 담은 가족 드라마였지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를 호평하지 않았고 비평가들은 그녀가 빅스크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부끄럽고 좌절해서 심지어 직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거울 앞에서 울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진호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노력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기운을 되찾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그의 격려였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빛났던 분야가 바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였습니다. 전원주의 눈물은 실패했을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안에도 흐른다. 그녀는 코미디쇼에 참여할 때 종종 지칠 때까지 연습하며 모든 대사와 모든 동작을 연습해 청중에게 완벽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청중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정심에 웃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해해서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은 가끔 그녀를 압박감 때문에 울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그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자랑스러운 경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원주는 평생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의 마음과 한국 미술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유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번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경력을 시작했을 때 언젠가는 청중이 그녀의 대사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져온 감정으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듣는 것부터 스스로 새로운 연기 방식을 실험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조절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는 또한 항상 다른 여성들에게, 특히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던 전원주는 여성들이 직면한 장벽을 이해한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노력만 한다면 당신만의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소녀에서 존경받는 예술가로의 변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특히 여성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늘 추구해온 또 다른 업적은 전통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오락 프로그램과
대중음악이 지배하는 시대에 전원주는 청중에게 라디오와 드라마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그녀는 라디오 전성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젊은 세대가 이 유산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복면가왕에 참여해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데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는 관객에게 호흡하는 한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주는 또한 항상 자신의 가족과 청중들에게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한다. 임진호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지만 관객과 젊은 동료들을 가족처럼 여겼다. 그녀는 많은 신인 아티스트를 지원해 왔는데 목소리 연기를 지도하는 것부터 코미디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에게 성공은 명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인생을 최대한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생을 최대한 살도록 도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 그녀가 늘 바라던 이루지 못했던 성취가 임진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젠가 모든 것을 성취한 뒤 그와 함께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이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한 평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것을 충분히 감사히 여기지 못했습니다.